홍명보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걸까? 대통령조차 그를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많은 증거가 드러난 가운데 홍명보의 사임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 임명이 무효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출 과정에서 감독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국장이 감독을 임명한 실수가 있었고 3명의 후보자 면접 절차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임명권이 유명한 변명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홍명보와 클린스만 임명하는 과정에서 감독 임명 절차가 모두 잘못됐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왜 홍명보가 계속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팀을 월드컵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비주류의 성공, 청결백의 핵심이라 불렸던 김판구마저도 감독이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며 나중에 평가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미루었고 월드컵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월드컵을 인질로 잡기까지 했다. 또한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이 PPT 등 사소한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눈감아주는 태도를 보였다.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가장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은 협회의 의무이자 명령이다. 사실 광주 이정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윗사람이 일을 만들고 아랫사람이 치운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혁하고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월드컵번 가서 다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이다 한 잔을 마시게 하는 상쾌한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감독의 시각이 현재의 상황에 얼마나 공평하고 폭넓고 객관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발언이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손바닥처럼 바뀌는 협회 운영 방향부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다루는 근시안적 대책까지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처럼 한국 축구를 병들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뿌리 뽑을 때가 된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범근이 나와서 졌습니다. 차범근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선수라면 항상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약했을 때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준 원조 축구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홍명보가 축구의 전설이자 국민적 영웅인 차범근을 무시하고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범근은 고려대 동문으로 홍명보가 얕잡아 볼 수 없는 엄청난 경력을 가진 선수다. 차범근은 불과 24세의 나이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100경기를 뛰었고 국가대표팀 최다 출장, 최다골 등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76년 아시아 주요 국제대회에서 차범근은 박스컵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4로 뒤진 상황에서 경기 종료 7분을 남기고 혼자 3골을 터뜨려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실 차범근은 어린 시절이 어려웠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차범근은 보리밥에 고추장을 비벼 먹으며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참기름을 살 돈도 없어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는 것은 사치로 여겼다. 학교를 마치고 농장주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소를 먹이고 티를 도우며 보냈고 그의 일한 소원은 음식을 물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뛰어난 체력과 운동 능력을 타고났으며 음악에서도 운동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못하는 게 없었고 선수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경기날은 바빴다. 동네 핸드볼 예선에서 뛰고 축구중 결승전에는 저 동네로 날아가서 뛰는 등 운동 실력이 좋아서 동네 대표 선수로 알려졌다. 아버지 차금 동씨는 차범근의 선수로서의 재능을 알아봐서 겨울에는 모은 돈으로 스케이트를 사서 마을 저수지로 데려가서 신겨주고 저수지 주변을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하체 운동을 시켰다. 새벽까지 계속된 운동은 지금도 차범근이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이며 차범근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배운 새벽 운동이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회고하며 축구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일화라고 했다. 아마도 그때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운동했던 기억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서 운동비 간신히 충당하던 그는 고등학교 때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교장 선생님이 차범근을 잘 대해주는 것을 본 선배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운동부 규율은 군사적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차범근은 맞을 당시 너무 무서워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 그때를 떠올리면 차범근은 선배들에게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는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일주일 동안 숨어 있었지만 친구가 학교에 가고 자신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농사짓던 땅을 팔고 전화까지 걸었지만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뒤로는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A팀에 발탁되었다.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동안 해외 리그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지만 감독으로 전향한 후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차범근은 이와는 별개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한국 축구의 승부 조작 등 어두운 면을 폭로했고 그를 눈의 가시로 여겼던 축구협회는 중견 축구 영웅으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국내 축구 활동 금지 처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결국 차범근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며 국내 축구계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다. 그는 이를 감추고 2002년 피파 월드컵에서 MBC 해설위원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 명예를 다소 회복했다. 여기서 차범근을 출장 정지시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정몽규이고 여기서 홍명보의 오만함이 드러난다. 홍명보는 자서전에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감독이었던 축구 영웅 차범근을 공개적으로 저주했다. 홍명보가 유럽 진출 테스트를 받았는데 차범근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해서 화가 났다고 적었다. 선배 차범근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 그 다음 경기에서 홍명보는 골을 많이 내줬고 차범근은 해고되었다. 축에 떠도는 소문 중 하나는 홍명보가 여기서 일부러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명보는 나중에 차범근에게 사과했지만 차범근에 물어보니 홍명보에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위계가 뚜렷한 스포츠계에서 홍명보가 선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 자서전에서 욕설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해도 선배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11라운드에서 홍명보였으니 그 뒤로 차범근은 홍명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정규의 지원을 받았던 홍명보는 지난 월드컵에서 강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월드컵 감독으로 재선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면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을 때 언론은 그를 비난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정몽규와 홍명보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패라는 저조한 성적은 동일했고 두 감독이 보여준 결과도 유사했지만 차범근은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반면 홍명보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차범근은 마지막에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홍명보는 공항에서 비난을 받았다. 이 두 상황을 보면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가? 현재 한국 축구 감독에 대한 기대는 없는 듯하다.